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 네. 들리면 동그라미 해 주세요. 네. 아우 김강 선생님. 아우 네. 김옥수 선생님. 야 우리 정말 열렬 우리 브레인 학도들이시네요. 지난 여름에 하고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계약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도전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강상채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여름에 내공부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오늘부터 전체 연수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한 다음에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내교육을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여기선 다 1급 있는 분들이라서 지금 이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를 또 많이 아실 텐데 우리가 브레인 관련돼서 국가 공인 자격증은 지금 브레인 트레이너밖에 없죠. 그리고 뭐 국가 공인이라는 자격증은 동일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제 국가 자격증 브레인과 관련돼서 뭐를 할 때는 그래도 이 자격증이 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질적으로 관리된 그런 자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를 지금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일정한 자격이 안 되면 이 응시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대학을 졸업하셨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응시하셨지만 그게 인제 잘 이렇게 응시 자격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브레인에 관련된 그런 어떤 지식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국가 공인 자격증은 브레인 트레이너가 하나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럼 뭐 할 거냐? 이것은 각자가 이 자격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브레인 트레이너를 했다 해서 특별히 뭐 내일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 자격증이 자전거. 그렇듯이 활용하는 거는 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레인이 지금 21 세기의 브레인은 특히 브레인 사이언스가 굉장히 지금 발달하면서 이 어떤 산업 전체적으로 브레인을 모르면 상당히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은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가 지금 내교육사 1급 하신 분들이 많이 여기 들어오셨는데요. 1급 강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뭐냐? 자격증 대비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격증을 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뇌교육사는 뇌 교육의 뇌교육은 뇌라는 건 뭐냐? 또 뇌교육은 어떤 뭐냐? 그것을 상담을 어떻게 하냐? 이론적인 것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 과정이기 때문에 정전에 했던 방식의 수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확실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응시한 사람들은 본인이 뭐 1차 응시하고 2차 응시하든 뭐 아니면 전체를 다 응시하든 응시한 사람들은 다 합격했다. 거의 뭐 100% 응시한 사람들은 100% 합격이에요. 불합격한 사람은 제가 아직은 뭐 아직 저한테 뭐 불합격해서 얘기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다 합격이 됐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하다 보면 오늘 특히 인제 오늘부터 공부하면 이거 괜히 했나 보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요번 일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가가
완전히 두뇌의 기능과 구조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포기해요. '나 이거 괜히 했구나.' 후회해요. 엄청 후회해요. '나 이렇게 복잡한 걸 왜 하려고 그랬지?' 내 자신을 막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력이 있죠. 굉장히 잘 봐요. 또 오히려 그런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저희 강사진을 믿고 따라오시고요. 그냥 믿고 따라만 오면 돼요. 믿고 따라만 오시고 강의만 지금 저희 강의하는 거를 녹화본도 드리거든요. 녹화본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적어도 녹화본 3번 이상은 들으셔야 됩니다. 3번 이상은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우리 그 강사진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음성 지원이 돼서 모르는 답이 들려요. 3번 정도는 들어야지 음성 지원이 돼요. 한 번 정도 돼서는 음성 지원 안 됩니다. 한 3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 저기 김대순 우리 선생님의 목소리, 저의 목소리, 또 우리 김미호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 이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 우리가 16번 하고요. 대면은 인제 이해를 하는데 대면에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면 때 저희가 모의고사지든 예상 문제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드려요 그날.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날 나와서 정보 교환도 하고 물론 강의도 듣지만 대면 강의 놓쳐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쭉 어 지금 요번에 우리가 30명 지금 모집하려고 했는데 30 명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어 좀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더 모시고 와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강사진은 저랑 김미호 실장님 전문 상담교사입니다. 북부 위센터 실장님 그다음에 김대승 우리 전문 상담교사인 북부 위센터의 브레인 트레이너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진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다른데 왜냐하면 이 강사가 없어요. 브레인 트레이너를 하는 강사가 없기 때문에 최고의 강사라고 봐요. 최초의 강사이면서 아주 적중, 예상, 쪽집게 1타 강사입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1타 강사입니다. 자 요거 강의 교재는 브레인 트레이너 이 시대고시에서 나오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을 개별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개별 구매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고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지난번에는 여기 인제 뭐가 있었냐면 예상 문제집을 사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18,000 원인가 그랬었는데 요번에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되게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저희가 모의고사 이 예상 문제집을 제가 좀 드리려고 그걸 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난 쪼끔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데 '안 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건 일정표입니다. 쭉 일정표 보시고요. 어 지난번에랑 집기비랑 똑같아요 횟수가. 지난번에 저희가 4월 6 일인가 시험 봤을 4월 9일날 시험 봤을 때 저희가 1월 달쯤에 시작했거든. 1월 말에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막 몇 달 안 남았어. 이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 보니까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이 바쁘고 힘들 때 더 잘해요. 공부는 시간 많으면요 미뤄요. 그래서 시간 없을 때 짜투리 시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는 경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시간에 꼭꼭 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인제 월화로 했다. 이번에 왜 월화로 했는지 말씀드리면요. 월화로 하고 그러면 이틀 동안 저희가 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영상을 드려요. 올리잖아요. 그러면 올리면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이거는 여러분들의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공부를 하고 와서 그다음 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월화로 이렇게 몰아서 나머지는 공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기수들은 어 추석 연휴가 막 껴있어요. 그리고 2일 날도 공휴일이라 그러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날 그냥 며칠 쉬시고 나서 공부 쭉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쭉 하시고 본 시험은 11월 5일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1차 필기, 2차 실기를 같이 보셔야 돼요, 다 전원. 왜냐면 '나는 1 차만 봐야겠다. 아무래도 자신 없다.' 지난번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 5명 정도가 "나는 1 차만 보겠다. 2차 안 보겠 2 차는 나중에 보겠다." 그랬거든요. 3 개월 뒤에 2 차가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후회를 했어요. 왜 후회했냐면 실기까지 본 사람들은 다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는데 나머지 또 3 개월을 또 공부하려면요. 그때 또 똑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본 시험에 필기 실기를 다 같이 보세요. 그래서 그냥 11월 5일 날 그냥 끝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인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두뇌 구조와 기능, 요게 가장 어려운 단원이에요 사실은. 여기만 잘 되면 잘 이제 우리가 점수가, 예, 우리 이 전체는 평균 60 이고 평균이 60 이에요. 그러니깐 이 한 과목도 20 문제 나오는데 평균 60 이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나 맞으면 되죠. 몇 개만 맞으면, 예, 몇 개만 틀리면 된다는, 완벽하게 100점 다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60점 이상이면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100점 맞으라고 애를 써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건 그냥 스킵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60점 이상 맞는 시험이다. 그런데 평균 60이 맞는데 가락이 있어요. 한 과목에 40점 미만이면 평균 60 이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 40 점이 안 되는 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1 과목이에요. 1 과목이 평균 40에 가락인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럴 게 아니라 응시자들이 그래요. 응시자들 중에 1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1 과목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다.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뇌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2 과목, 3 과목, 4 과목은 교사를 한 분들은 이미 공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 과목은 우리가 특별히 김대중 선생님이 우리 과학 선생님이죠. 그리고 이 두 브레인의 1타 강사예요. 그래서 1타 강사가 정말 쪽집게로 탁탁탁 해줄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이 하라는 공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과목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저도 인제 이 과목을 쭉 하고요. 3 과목은 우리가 인제 브레인 트레이너에 수석 합격한 우리 김미호 실장님께서 이 3 과목 훈련법을, 아주 요 훈련법은 실기 시험에 아주 최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하면 실기 시험을 그냥 무조건 맞춰요. 그래서 아마 실기와 관련된 것들을 키포인트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 과목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쪼끔 저기 할 때는 우리 김대수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 실기는 지도안을 짜는 건데, 우리 여기 인제 저희가 브레인 트레이너 의 전체 합격률은 응시자의 30% 뿐이 안 돼요. 응시자의 30% 뿐이 안 되는데 100 명이 들어가면 30명 뿐이 맞지 이렇게 합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100%다 우리는 합격했지만 올해 합격률도 그 정도뿐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떨어지냐? 실기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실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실기와 관련돼서도 저희 이야기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1차 대면, 2차 대면이 있어요. 요거는 시간이 좀 다르죠. 1차 인제 줌으로 할 때는 저녁 7 시부터 하고, 대면은 저녁 5 시부터 하는데 실제 수업은 6 시부터 해요. 근데 이때 오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오시는 마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 이제 센터 바로 건너에 지난번에 이제 식사해 본 적 있으시죠?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오시는 대로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6시 부터 수업에서 8시 에 끝난다. 그다음에 이제 2차 대면 수업 마지막 이게 인제 종강날이에요, 요날. 종강날은 시험을 며칠 예 요게 화요일 날이면 시작해서 인제 그날 일요일 날 시험 보러 가요. 그래서 마지막 대면 시간에 우리가 아주 실기 시험에 가져가야 되는 아주 엑기스적인 그 내용들을 요날 이제 설명도 해 주고 자료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날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벌써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들 다 합격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 강의를 정리를 해서 줌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이걸 올리는데 요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2 시간짜리를 녹화한 거를 다시 영상 편집하는 게 저기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 지금 이사님 얼굴이 지금 굉장히 좀 어둡죠. '왜 이 일을 또 해 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이걸 다 우리 이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은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또 어쩔 수 저는 또 이사님한테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월요일 날 한 거 오늘 밤새야 돼요. 그러면 내일 또 일정 못 돼.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빨리 하면 올려 드리지만 못하면 수요일 날 아침에 다 올려 드릴 거예요, 양쪽에 있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요번 선생님들을 위해서 너무나 급하다. 오늘 꼭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 오리엔테이션 살짝 이제 끝마치고요. 빨리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을 거예요. 새 책을 샀으니 얼마나 공부하겠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하실 우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김대중 선생님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이 김대중 선생님이세요. 지금 헤드폰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근무하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김미호 실장님하고 두 분은 지금 이 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마치고 지금 바로 하고 오늘 아침에 또 강의도 하시고 너무너무 힘드신데 이렇게 수업을 해 주시네요. 자 우리 1타 강사인 우리 김대수 선생님 두뇌 기능과 구조 어 평균 60 이라 그랬는데 이건 60 받으면 안 되겠죠. 평균 90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우리한테 쉽고 핵심적이고 쪽집게처럼 강의해 달라는 저기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김대수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죠? 막 소개를 되게 거창하게 받아가지고 되게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게 지난번에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수업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또 언제 할까 막 되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뇌교육사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정희 대표님이랑 저랑 우리 김미호 실장님 공부를 이제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이게 막 사업이 커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방법을 찾던 과정 중에 이렇게 막 확장이 되는 걸 보면서 전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이렇게 저랑 같이 한다는 분이 한 명 한 명 생기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되게 막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되게 설레이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지금 아까 박정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것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개입을 해서 뭐 아이들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뭐 기분을 좋게 해줘 가지고 뭐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합격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랑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공부해라 하는 거를 조금 좀 들어주시면 합격이 더 빠르게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오늘 이제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처음이라서 다 긴장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1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게 우리 그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그 합격하기 위해서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 교시 때는 조금 이렇게 앞부분을 좀 진도 좀 나가는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첫날 너무 많이 나갔더니 그냥 첫날 진짜 다 포기하고 어렵다고 하고 막 그런 선생님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봐가지고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음, 음. 선생님들 다 그 교재는 다 사셨나요? 네. 교재 사신 분들 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다 얼굴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서 하시면 더 좋다. 다 사셨나요? 그럼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좀 해주세요. 그 우리 이제 시험 이거 이제 공부할 때 저희들 이제 얘기를 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정말 그 공부하는 방법이 그 노하우가 이게 좀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브레인 트레이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여기 책에 보시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응시 자격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응시 자격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응시 자격이 되십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 그 서류 같은 거 내라고 하는데 이때 4년제 대학 졸업 예비영서 요것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응시 자격은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 요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시험은 이렇게 네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그 과목이 네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두뇌의 구조와 기능, 그 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두뇌 특성과 평가, 세 번째는 두뇌 훈련법,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 25점씩 맞아가지고 100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40점 커트라인 그 까락이 40점이고요. 40점인 거 아시죠? 그런 다음에 전체가 평균이 60이 돼야지 합격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험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제일 좋아하시는 거 완벽한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거 완벽하게 하면 시험 포기하게 되고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요게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다가 실기를 포기하시고 필기만 본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평균 65점, 평균 65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100점 맞으려고 하면 이거 그 필기만 시험 보시고 실기 포기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중간에 또 일이 많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하시고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생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우리 완벽한 게 아니라 합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공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박 대표님이랑 우리 실장님이랑 저가 이렇게 합격하기 위해서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건데 이게 또 합격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요령 같은 거 가르치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그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합격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좀 하는 식으로 할게요. 이해를 양해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실기가 있는데요. 실기는 이제 두뇌 훈련 지도 및 실무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시험 보는데 보통
5문제 정도 시험을 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얘도 보여드릴게요. 그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5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2개, 셋, 넷, 5문제가 나오는데 요 5문제 중에서 다른 것은 이렇게 답답식이나 간단하게 이렇게 나열하는 서술식인데 요 4번, 5번이 지도안을 짜는 거예요. 예. 지도안을 이렇게 2문제를 짜는 건데 요 지도안 짜는 게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좀 해보시고 또 그 뭐 지도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좀 그런 느낌, 좀 이상한 좀 느낌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 앞에 두고 지도안을 가르친다는 게 되게 웃겼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양해도 부탁드렸어요. 우리는 이 지도안은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이들 뭐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거고 저희들이 이제 박정희 대표님이 저랑 이제 그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하시면 요거는 그냥 무조건 다 100점 맞을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맞으면 보통 이게 30점 문제거든요. 30점. 요게 문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점, 20점, 뭐 20점, 뭐 33점 이렇게 하면 거의 100점이 나오잖아요. 대충 나오면 뭐 10점이나 이렇게 좀 부분 점수 이렇게 나오면 10점이 나오는데 여기 지도안 2문제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쓰면 그 6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60점을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실기가 되게 쉽습니다. 나중에 그 필기 공부하다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실기는 포기하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실기가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실기 나중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격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균 60점 이상이고요. 네, 꽈락 40이니까 40점 이상씩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60인데 지도안 2문제 해가지고 그냥 지도안 이렇게 2번 쫙 쓰기만 하면 60점 나오니까 요 실기는 너무 쉽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요거 이제 그 지도안 나중에 이렇게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면 그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안 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22년 7월 달부터 이렇게 저희들 기출문제를 이렇게 지금 적어 놨는데 이렇게 5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5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4번, 5번이 이렇게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방법 그러니까 지도안을 짤 때에 브레인 트레이너로서의 사용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론을 이용해가 지도안 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뭐 점진적 이완법을 이용해서 지도안 짠다. 천성기의 스트레스 감소 방을 지도안 짠다. 이런 식으로 2개를 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것이 25점에서 30점 배점이기 때문에 그 2개만 그냥 저희들이 쓰라고 딱 쓰는 아까 방법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딱 쓰시기만 하면 그냥 50점에서 60점이 나오고 여기에서 부분 점수 10점만 따도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시험 보기엔 너무 어렵죠. 방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합격률이 뭐 25에서 30%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100%였습니다. 요거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가르쳐 주고 같이 연습을 해서요. 50회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문제 간단하게 쓰는 게 있고 이렇게 4번, 5번이 그 지도안 짜는 건데 대상이 이제 여기에서는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두뇌 훈련 지도안 이렇게 짜는 거. 그다음에 여기 대상이 있고 지도안 짜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문제 풀고요. 그다음에 51회에서도 똑같이 5문제였는데 이 2문제가 지도안 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시면 25에서 30점이 배점이기 때문에 2개만 그냥 딱 쓰기만 해도 기본 점수 받고 여기 부분 점수 10점만 받아도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실기는 되게 쉽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시험 본다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가 10장이 있는데 10장에 그냥 빈 그거 우리 그뭐 옛날에 우리 그 편지지 있죠. 편지지 같이 그냥 이렇게 줄로 돼 있는 건데 거기다가 10장 정도를 나눠주면 그걸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걸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시험도 이렇게 이런 문제 5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4번, 5번이 지도안 짜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지도안 짜는 거였고 부분 점수 대충 이렇게 보시면 부분 점수도 되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 교육학을 공부하셨으면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만 해서 10점 정도만 짜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만에 하나 공부량이 좀 적어가지고 나중에 좀 실기는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저희들은 이제 1과목에서는 막 이렇게 뇌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특성 평가 및 훈련법이 있는데, 요 훈련법이 나중에 너무나 중요한데, 요게 이제 실기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훈련법은 그 실기 공부할 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법 같이 실기 공부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도안 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네 번째 과목 두뇌 훈련 지도법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나갈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하실 건데요.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우리 뇌교육사에서도 소개했었는데 여기 지금 뇌과학의 모든 것, 다음 과학 공부 이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도 설명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다음 시간까지 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요거 음, 이렇게 제가 색깔도 대충 이렇게 정해놨는데 요 색깔대로 그 형광펜을 좀 구입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라색, 파란 여기 지금 어, 보라색, 보라색, 그다음에 파란색, 녹색.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목차를 색칠할 때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그다음에 중요한 거 색칠하는 거 요거. 그 노란색이랑 그 주황색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형광펜을 5개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형광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막 혼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얼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형광펜 쓰는데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이렇게 색깔을 지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이게,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막 그 완벽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저랑 같이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보신 다음에 점점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해서 그냥 너무 잘 익숙해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지금 1단원 같은 경우는 특히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중간 정도 하다가 다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점점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담을 할 때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론이 게스탈트 이론인데 제가 좋아하는 게 게스탈트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공부를 되게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 저는 뭘 하냐면 게스탈트 이론을 사용해요. 예. 뭐, A라는 아이가 와도 게스탈트 이론을 사용하고, B라는 그 아이가 와도 게스탈트 이론을 사용하고, 그냥 무조건 저는 게스탈트 이론을 사용하죠. 예. 이 방법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선생님들?
다 안 맞는다고 얘기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이 아이들한테 개입하는 게 맞는 그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브레이너 트레이너라는 시험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대학교부터 지금까지 뭐 우리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거의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부해왔던 게 탑이시죠. 예.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 다 있다는 거죠.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와 비슷한 게 제가 계속 우리 어떤 아이들만 왔을 때 게스탈트 이론으로만 수업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A라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방법을 이용해서 이거 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을 공부할 때는 옛날에 지금까지 선생님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방법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방식이 그때는 뭐 체력도 좋았어요. 체력도 좋았고 그다음에 직업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체력도 없어요. 시간도 너무 바빠요.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옛날 방법으로 쓴다? 이거는 지금 그 현실적으로 맥락적으로 맞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하던 방식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 공부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지금 공부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막 이렇게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또 내각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내각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브레인 트레이너 이렇게 따신 다음에 저와 같이 또 내각 공부를 하실 텐데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짧게 반복.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예. 근데 원리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는데 왜 짧게 하고 왜 반복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짧게 반복하는 거. 그리고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만시간의 법칙 있었는데, 만시간의 법칙이 있었는데, 요건 내각적으로는 틀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만번의 법칙.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보실 때 한번 이렇게 지금 이제 3달 정도 남은 것 같은, 2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3달 동안에 열심히 완벽하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보더라도 10번 이상 대충 보시더라도 10번 이상 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제가 추천하는 요거 형광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광펜을 사시면 이제 교과서 다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동영상을 올릴 거니까 저랑 같이 요거 형광펜 쓰는 방법 제가 천천히 나갈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책이 딱 나와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다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쪽에 보시면 목차가 있는데 목차 한번 보실게요. 네, 목차 한번 보실게요. 목차를 지금 이제 외울 겁니다. 네, 뇌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뇌과학에서 제일 좋은 공부법. 제일 좋은 공부법은 뭐냐면 암기라고 해요. 암기. 네. 짧게 반복한다. 어, 짧게 반복. 어, 짧게 반복하는 거 암기인데 가장 좋은 게 암기고 암기가 돼야지 다음 그 지식이 이렇게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1과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선생님들 한번 암기할 겁니다. 암기하기 전에 이렇게 구조를 조금 이렇게 모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배우냐? 인체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인체. 그 다음에 신경계의 구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인체 신경계 두 구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배워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배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인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요. 신경계 전반적인 기초.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의 신경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배우시고요. 그 전달되는 물질 배웁니다. 그게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감각 배우고요. 운동 이렇게 배워요. 감각과 운동.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감각과 운동은 이렇게 붙여서 배우시면 돼요. 예, 감각과 운동을 이렇게 붙여서 배우시면 됩니다. 감각 운동. 그 다음에 생체 리듬 성과 섭식. 그 다음에 감정과 인지 기능과 학습 기억 이렇게. 그 다음에 노화 이런 식으로 덩어리 쳐가지고 외우시면 될 겁니다. 3번 할 거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뭐 배운다고 했죠? 우리가 처음에 인체, 그다음에 신경계, 그다음에 신경계, 중추신경계, 신경계, 말초신경계, 그다음에 신경계 전달, 그다음에 신경계 전달 물질.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감각운동, 감각운동, 그다음에 성과 섭식, 감정인지 학습 기억, 그다음에 노화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이제 시험 범위예요. 다시 한 번만 하긴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제가 수업할 때 반복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따로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시고 저랑 무조건 실시간으로 꼭 이렇게 이 시간에 7시부터 9시까지 꼭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이렇게 그 시간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체 있어요. 신경계 있어요. 중추, 말초 있습니다. 그다음 신경계 전달과 전달 물질, 그다음에 감각과 운동, 그다음에 성, 섭식, 감정, 인지, 학습, 기억, 노화. 다 외우셨죠, 이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우리 배우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정말 1과목이 가장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시기 때문에 좀 잘하셔야 되고요. 이게 1과목이 또 처음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기선 제압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인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특히 뇌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신경계 나오고요. 중추, 말초 나오고 신경계 전달과 전달 물질 나오고 감각 운동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과 섭식, 감정 인지, 학습 기억, 노화 이렇게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외우시면서 목차에다가 색칠을 할 건데 형광펜 좀 진한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선 저는 여기 사실은 스님들한테 요거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 형광펜 요거 그랬는데 제가 요 색깔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임용고시 공부할 때 막 색깔을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막 여러 가지 써봤는데 가장 눈에 잘 들어오면서 회독하기에 짧게 반복하기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해독하기라고 얘기하거든요. 해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색칠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을 막 보면서 진짜 막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는 뭐 노란색을 먼저 써보고, 뭐 녹색을 먼저 써보고, 뭐 빨간색도 써보고 막 써봤는데, 그러면서 색깔을 이렇게 하면 눈에 되게 잘 들어오겠다라고 제가들이 결론 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은 좀 빨간색 느낌 나는데, 빨간색도 아니기 때문에 눈에 피로도를 좀 덜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 다른 살을 이렇게 구별 짓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을 1단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색칠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 중단원은 파란색, 그 다음 소단원은 녹색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노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 노란색을 하다 보면 중요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잘 안 외워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주황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했으니까 요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합격하실 거니까 선생님들 지금 색칠 같은 거 습관 안 드신 분들도 이번 참에 한번 이렇게 배워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이용해 가지고 주변의 학생들한테도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유튜브에 뭐 공부의 신이라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합격 수기 같은 데에 색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책을 볼 때 처음부터 보시면 안 되고요. 대단원분이나 아니면 그 챕터별로 같은 목록별로 이렇게 레벨로 보는 거예요. 우선은 보라색으로 선생님들 책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으로 색칠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하는데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은 레벨 찾으셔가지고 색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색칠하세요. 이렇게 색칠 이렇게 색칠 요거 이렇게 색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색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선 하시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그 하나 더 요거부터 해야 되는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색칠하다 보면 이제 색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 쓰고 또 같은 레벨로 찾아가지고 보라색 색칠해 주세요. 선생님들 이제 그 형광펜 사셔가지고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이렇게 색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시간 지나면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책을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게 됩니다. 얼만큼 남았지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얼만큼 남았지 이렇게 보게 되죠. 이것도 시간이 아까워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밑에 숫자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숫자 보이시죠? 요거를 책을 쌤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시 좀 눈 어지럽지만 빨리 돌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그 책에 쓸 때 제가 공부 이렇게 자주 하는 책에 무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네, 선생님들한테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아이고야 그 숫자를 거꾸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죄송합니다. 정신 없으시죠? 여기 거꾸로 이제 숫자를 적을 거거든요.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 쓰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거꾸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요거 지금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처럼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장인지 모르니까 뒷부분부터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잠깐만요. 오늘 요거 책만 좀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마지막에 여기 1이 있습니다. 여기 1부터 121쪽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장이에요. 1단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부터 이제 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1. 1 쓰시는 거예요. 1.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 쓰시고 3 쓰시고 4 쓰시고 하다 보면 이제 끝장 가겠죠? 아까 몇 번이었냐면 118번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이건 지금 한번 해주세요. 4, 5, 6, 7, 8 이렇게 9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118번까지. 그럼 나중에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진짜 그 공부를 더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2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110쪽이었어요. 그러면 또 막 하기 싫으면 얼마나 맞지 하면서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게 되는데 여기 10이라고 써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좋았어. 12쪽만 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쪽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쪽 만약에 진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4쪽까지 이렇게 3쪽, 4쪽 남았다. 그러면 3쪽, 4쪽 하게 돼 있어요. 여기 3을 딱 보는 순간 3쪽까지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지금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4시부터 4시 반까지 시간이 30분밖에 나한테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30분 동안 그냥 전체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빨리 보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한번 해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해독할 수 있게 교과서를 구조화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숫자 다 쓰셨어요? 3, 4, 5 해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쓰다 보시면 마지막에 여기 수업해야 되는데 막 이게 색칠 공부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18번까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쓰시고 그다음에 형광펜으로 보라색을 색칠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형광펜 파란색으로 두 번째 칸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인간의 처음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치면서 아까 인체의 이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체 이해 보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신경계에 대해서 나오죠. 그다음 세 번째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 나오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워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은 또 보라색 칠한 다음에 파란색 칠한 다음에 또 파란색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만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파란색만 이렇게 치시고, 파란색만 이렇게 또 치시고, 또 파란색 지나가서 색칠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신경계 기초 나오네요. 신경계 기초는 또 인간의 신경계 나오고, 이렇게 줄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뉴런 색칠하시고, 이렇게. 다음에, 또 보라색 있는 보고서 파란색 또 색칠하시 이런 식으로. 색칠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녹색까지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녹색까지 세 번째 칸 해서 이제 녹색을 색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벌써 세 번, 네 번 본 거죠? 전체 이렇게 세 번, 네 번 본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때 내교육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렵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요.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번 주에 하실 거는 책을 여러 번 이렇게 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익숙해져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어는 익숙해져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냥 실패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막 용어 나오고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막 그 용어 같은 거 가르쳐 드리면서 수업하면 저는 되게 막 유능한 것처럼 보이고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은 그냥부터 그 내교육사, 브레인 트레이너 지금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합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색칠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노란색으로만 중요한 거 이렇게 중요한 단어 이렇게 치시면 눈에 되게 잘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해독을 이렇게 되게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색칠을 하는 거 이제 색칠하는 거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2교시부터는 그러면 색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책에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 어떤 것이 기출 문제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를 보는 거를 이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선은 색칠 이렇게 하시고 보라색 색칠하시고 그다음에 파란색 하시고 녹색 하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은 사실은 저는 이제 보라색 눈에 잘 들어와가지고 보라색 쓰지만 선생님들이 쓰시는 색깔이 있으시면 그걸 쓰셔도 되는데요. 만약 그런 거 지금까지 안 해보신 선생님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시행착오로 이렇게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